고3 2016년 4월 지문입니다. 뭐 안한캐로 시작하니까 안한캐 지문이라고 할게요. 일단 1문단을 읽으면서 좀 그 맥락부터 잡아야 될 텐데, 보면은 조금 짧은 지문이죠.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충 그냥 슬쩍 봤는데도 요런 녀석들이 보여요, 눈에. 뭐 안한캐, 지금 보시면은 운명으로서의 필요한 따옴표 친 애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관점, 그리고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 이건 사실 세모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한캐라는 녀석에 대해서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 한밤중이라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런 지문들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식의 어려움이냐면, 용어의 의미를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한캐도 내가 모르는 거고, 뭐 기계론적 관점도 잘 모르는 거고, 목적론적 관점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도 있겠고,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내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직독직해, 영어에서 직독직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국어에서도 필요해요, 직독직해라는 게. 대신 국어에서는 직독직해는 내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지. 국어에서의 직독직해는 지문에서, 제가 무슨 단어라고 했죠? 지문에서 알려주는 필수 단어라 그랬죠. 지문의 핵심을 이루는 뭐 핵심 단어라고도 하고 필수 단어라고도 하고, 뭐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지운 거라서.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줬으면은 그 의미 자체로 알고 읽어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그 사이사이 설명을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읽어볼게요. 1문단은 제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1문단은 무조건 정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은 빨리 넘기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1문단을 읽어보면 안한캐는 지금, 그러니까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은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안한캐라는 단어에 대한 지문이라서 안한캐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안한캐에 대한 설명이 내가 동그라미 친 이 근처에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굳이 밑줄을 그어야 될까? 밑줄 안 긋고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밑줄 치는데 들어가는 어떤 낭비 같은 게 많이 절약이 되잖아. 꼭 쳐야겠다면 치면서 읽으셔도 되겠지만은, 표시가 많아질수록 지문에서 뭔가 발췌를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디를 봐야 될지 찾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며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힘들지만 제일 좋습니다, 연습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안한캐는 뭐 신화적 상상력, 여기서 보시면은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는 1문단을 읽어주시고 나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까지 지금 풀진 않겠지만은 1문단에서 답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1문단이 이 정도로 길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 선지 중에 몇 개 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첫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꽤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도 답의 근거, 정답 선지의 근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게 지금 교재 초반부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으로서의 필연, 그러니까 운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는 세모를 쳐야겠죠. 그런데 철학적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안한캐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한캐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난케는 이런 의미, 저런 관점으로 보면 아난케는 저런 의미,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특히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아난케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관점일 거예요. 특히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아난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볼까? 여기다 정리할 수 있을까? 과연? 한번 해볼까? 아난케. 아난케는 원래는 운명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생략할게요. 그런데 철학적인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녀석의 의미는 기계론 그리고 목적론적 관점에 따라서 날파리가 날아다니니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기계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여기에 슥 보였죠. 이거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계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 역시도 여기서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난 이후에 기계론적 관점이 뭐지라고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론적 관점은 이꼬르 바로 이거인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필요가 없는 밑줄이겠고요.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대요. 왜냐? 세계는 기계니까. 세계는 기계니까. 그래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인과관계의 법칙상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그 기계처럼 그 이후의 이후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이 여기 처음 나오네요.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전제가 되어 있고 세계는 이것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 결국 기계론은 무엇이냐? 기계론은 이런 거죠. 목적론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왔어도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목적적으로. 기계론은 목적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생긴 거고 이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생긴 거고 이 녀석으로 인해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 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목적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목적, 세계의 궁극적인 어떠한 목적이 바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는 어떨까요? 현재의 세계는 당연히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 생각은 세계는 정교한 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이 있다. 인과관계를 따라다 보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그 결과 역시도 다른 어떤 다음 결과의 원인이겠고요. 그렇다면 세계는 어떨까요? 기계론의 입장으로 보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기계론의 입장은 세계는 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계론적 관점에서 아난케는 여기 할게요. 3문단 법칙성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하는데 이런 걸 뜻하는데 뭐 데모크리토스의 이론?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무슨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론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이론은 이런 기계론적 관점의 아난케를 잘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성의 작용? 이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성 교제할 때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사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다라고 할 때 그 이성이에요.
이러한 이성의 작용, 어떠한 생각, 사고 이런 것 역시도 일종의 사람의 두뇌, 영혼에 의한 게 아니고 원자 운동이죠. 그래서 모양, 위치, 배열, 특정한 모양, 특정한 위치, 특정한 배열을 가진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히면은 그게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온다. 이것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법칙성이 바로 기계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아난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 역시도 뇌세포의 원자들이 충돌해가지고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에서의 아난케는 진료적 조건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하는데, 진료는 이게 좀 어렵겠네요. 진료란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상적이라는 단어 방금 전에 본 적이 있죠. 바로 어딨나요? 바로 목적론적 관점에서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모습이라 그랬죠. 이것을 형상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형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서 현재 불완전한 상태잖아. 그쵸? 현재 불완전한 상태고, 그리고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떠한 선결 조건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앞과정도 필요했을 거고, 이 앞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을 진료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기계론에서 이야기하는 아난케랑 목적론에서 이야기하는 아난케랑 둘 다 조금 비슷하죠. 그쵸? 기계론은 대신에 법칙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라면, 목적론 쪽으로는 이상적인 모습에 다다르기 위한 조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도 동그라미 쳐야겠죠?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지 말고 진료라고 할게요. 진료, 이런 건데, 진료는 여기도 동그라미 쳤어야겠죠? 이상적인 목적, 이상적인 어떤 세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러한 형상을. 이 형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존재하는 진료라는 것. 그런데 이 진료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세계는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이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진료는 당연히 우리 사는 이 세상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난케는 형상이 형상, 이상적인 것, 이것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진료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써져 있는 대로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이 생략이 된 내용일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론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문제를 낸 거라서. 동시에 진료가 형상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난케는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려면은 결국은 그리고 형상, 이상적인 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진료라고 하는데 완벽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현실과 진료가. 왜냐면은 현실은 현실이고 진료는 형상이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한, 이상적인 모습이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한 조건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는 현실에
이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진료가 1에서 5까지 모두가 갖춰져야 한다고 봐요. 진료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1번이랑 4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2번이랑 4번이 없어져 버린 1, 3, 5만 드러나 있는 현실의 우리 사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계로는 이상적인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단계가 있기 때문에 뒷단계가 있는 거고 완전하게 인과관계로 타타타타타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방금 전에 생각난 건데 1을 10번 더해가지고 10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재미로 듣기만 하고 넘어가요. 제가 막 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거라 기계론적 관점에서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애초에 1이 있고 그 이후에 3, 4, 5, 6, 7,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1이 10번 더해져서 그 결과로 10이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치면은 목적론에서는 지금 이미 이상적인 걸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 1, 1 이렇게 3개만 현재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이상적인 10이 되기 위한 진료는 나머지 이 먼저 있었던 3개에 더해서 나머지 7개까지 이것들이 모두 갖춰질 경우에 이상적인 이상적인 모습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둘 다 뭐 이렇게 다 더하고 나면은 비슷하지만은 애초에 기계로는 이러한 결과 자체를 크게 상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쵸? 목적론은 결과 자체를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해 놓고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론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과관계에 의해서 더해진다라고 치면은 목적론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원래 이 철학 이거는 저도 읽어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써져 있는 대로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써져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냐면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괴물을 키워버리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건데 정답을 확인하고 보면은 좀 허무한, 근데 내가 실제 풀 때는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푸니 전혀 알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잖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든 난이도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데에서 나오기도 해요. 특히 법 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 지문이라든가 거기에서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사실 힘들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근데 그 이해는 많이 읽어야 늘어납니다. 읽으면서 처음 보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동그라미, 이건 그냥 기술적인, 여기서 말하는 기계론, 여기 기계론이니까 기술적인 측면일 뿐이지, 조금의 도움을 드리는 측면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많이 읽고 내가 많이 고민하고 내가 많이 막혀봐야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이 도움이 되는 거를 자기 것으로 복습을 통해 가지고 만드셔야 하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 버리시면은 뭐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재밌는 거 20분짜리 하나 보고 넘어간 거랑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꼭 다시 복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